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국어 공부를 안 합니다. 혹은 못 합니다. 안 하다 보니까 못 하게 되는 게 많죠. 왜 그러냐면, 안 한다는 거는 의지를 가지고 안 하는 거고, 처음에 자기 생각으로 안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능력이 안 돼서 못 하죠. 한꺼번에 하려니까. 그런데 이제 국어 공부를 하면 어떤 게 좋은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준 데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 단편적으로 대놓고. 그렇기 때문에 국어 공부 전체에서 안 하는 이유, 못 하는 이유, 해야만 하는 이유,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들어보고서 국어 공부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책 읽기는 국어 공부인가? 국어 공부일 수도 있는데 영혼이 튼튼해집니다. 그러면 책 읽기에서 제일 좋은 거는 생각하는 속도, 읽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개념과 개념을 충돌해서 단어와 단어를 합쳐서 이미지를 형성하는 능력이 빨라지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논술은 국어 공부인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논술을 하면서 먼저 쓰기부터 시키거든요. 이제 쓰기를 시키고 토론을 시키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논리성, 그러니까 어떤 것을 분석하고 읽어내고 그것을 여러 각도로 바라보는 면이 좀 강해지니까 국어를 잘할 수 있는 바탕,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지고, 그럼 언제 시작하나? 그러면 진짜 대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논리적으로. 아이가 읽고 질문하면 무시하지 않고 대화를 하는 게 논술입니다. 자, 학습지는 국어 공부인가? 교과 연계 학습지가 학원보다 더 낫다, 초등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한테 가르칠 이론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 중심으로 꼬박꼬박 해라, 이런 뜻이니까. 그렇다면, 자습서 사서, 참고서 사서 푸는 것도 국어 공부일 수 있겠죠. 근데 꾸준하게 학습지를 하는 거,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1등급을 맞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한자는 국어 공부인가? 이건 제일 바랍니다. 저는 한자는 직접적으로 국어 공부라고 생각하고, 한자는 국어 공부를 넘어서 전과목 공부입니다. 그래서, 한자 능력 급수를 산 다음에 여기 학 써있고, 여기 학교하고 설명이 있고, 학문하고 설명이 있고, 여기 학생하고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칸이 있었을 때, 이건 반드시 살면서 한 번은 해야 되거든요. 학생, 학자만 쓰면 지겨우니까, 학문, 학교, 학생, 학문, 학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서 이 뜻을 기억하면 이 한자를 못 쓰더라도 여기에 써본 단어들, 이 뜻을 안 단어들이 전 과목에서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전 과목 공부입니다. 한자는. 자, 대화의 상황 파악 능력은 국어 공부인가? 맞습니다. 그럼 6하원칙으로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국어의 판단을 할 때 기초는 되겠죠. 그렇다고 눈치가 빠르다고 국어를 잘하는 건 아니죠. 대입의 상대적인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1교시를 잘 보면 그날 수능을 잘 보고, 망치면 엄청나게 파생 효과로 이게 국어가 망치면 그 다음에 이제 다 이렇게 망할 확률도 커집니다. 특히 미대나 체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안 봅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를 집중으로 하는데, 영어는 조금 절대평가가 쉬워졌으니까 이제 국어가 미대, 미술과 체육을 하는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절대평가로 국어가 입시 비중이 얼마나 커졌냐면, 수학은 한계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마지막 30번 문제를 맞추려면 1년이 걸리거나 6개월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96, 92에서 정체가 되는데, 국어는 만점을 맞았다, 말았다 하거든요. 한두 개를 꼭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어의 전체의 대학에, 상위권 대학에 향방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국어를 공부하면 인문학적 사고, 생각의 틀이 생기고, 생각의 방법, 기준들, 글을 읽어내는 기준들이 생깁니다. 자, 그랬을 때 국어 국력을 향상시키려면 말하기를 가르칩니다. 말하기를 스피치 학원에 가서 가르치는 게 좋은데요. 말을 해봐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쓰기로 논술학원, 글짓기 학원을 가서 쓰기를 시키면 읽어낼 때, 이렇게 쓰려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자, 듣기와 읽기만 하니까 그 싹 반대 방향인 말하기, 스피치 학원이나 논술 학원을 보내는 것이겠죠. 특히 글자를 소리내서 읽는, 이거를 일정 시간을 안 했던 학생은 머릿속에서 이거를 읽는데 떠듬떠듬 읽습니다. 소리내서 읽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창하게 읽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영어랑 똑같죠. 영어나 수학, 영어나 국어는. 그래서 소리내서 읽는 능력이 있어야 빨리 읽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능을 풀 때 늦게 푸는 애들 보면 머릿속에서 소리내서 읽는 애들이 있어요. 파파파박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의 최고는 속도입니다. 속도. 속도를 높여서 빨리빨리 해서 중요한 것만 탁탁탁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속도를 2배로, 3배로 올리면 본인이 공부하는 시간이 3년이 되는 게 아니라 9년이 되죠. 똑같은 시간인데. 9년의 효과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해도. 그러니까 국어를 하면서 빠르게 밑줄 쳐서 하루에 볼펜 한 자루씩 쭉쭉쭉쭉쭉 밑줄 쳐서 하는 속도를 의도적으로 연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천천히 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는 빨리 못해? 빨리 못 봐? 왜 이렇게 조금 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읽혀져? 그러니까 공부가 집중력도 떨어지는 겁니다. 자, 국어는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모국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배우고 단어를 배워야 생각이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나가서 어떤 사람은 신문을 스크랩하고 신문을 읽는 게 국어 공부인가? 사회 공부의 가능성이 크죠. 사회 공부. 국어에서 육하 원칙을 뚜렷하게 익혀지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뭐 신문을 자주 읽는다고 어마어마하게 국어를 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차라리 어릴 때 읽는 동화 읽기, 동화를 읽고 동화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이 시험과는 더 가까워 보입니다. 차라리. 자, 국어를 공부한다고 하면서 국어 사전을 요새는 안 보거든요. 네이버에 검색하든지 구글에 물어보면 검색하면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나온 자료들을 빠르게 읽지 않으면 여기서 쓸만한 단어는 몇 개가 안 돼요. 저는 이 게시물을 쓰기 위해서 국어 공부에 관한 블로그 100개, 카페 100개, 뭐 예를 들어서 한 300개의 글을 보고 요약해서 썼는데 이 300개의 글에 나온 게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맞는 정보를 딱 찾으면, 근데 백과사전을 찾으면 주시경 이렇게 설명하면서 모르는 단어가 여기다 한가득입니다. 또 주자감, 주자학 해놓고 예를 들어서 무슨 어느 시대의 교육기관인데 하면서 쭉쭉쭉 썼는데 또 모르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단어를 또 하나를 또 찾고 요 하나를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요거 하나 해서 나오는 단어들을 완벽하게 찾자. 그럼 점점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검색할 것이 많이 늘어나죠. 너무나. 그러더라도 이렇게 찾아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능동적이죠. 조금은. 자, 이 국어 공부를 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자기가 책을 읽고 자기주도로 자기가 결정해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국어 공부를 왜 하느냐? 무관심.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독해력의 차이가 있는데 명확하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인식을 못해요. 자기가 늦게 읽고 요점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핵심 단어도 못 뽑는데 그냥 읽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독해력의 증진의 방법이 최고가 뭐예요? 속도를 늘려서 읽어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계속 속도를 덤덤덤덤 빨리 해서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익히고 요약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해력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봤는데 지문을 2개를 못 풀었어요. 맨날 이런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학생들한테. 두 번째로 광고에 보면 국어 공부 따로 하지 마라 이런 광고를 합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이거의 진정한 의도는 뭐냐면 요거 정도는 핵심을 하면 다른 걸 굳이 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되니까 내 책만 해라 이런 뜻으로 썼겠죠. 이 작가는. 자, 국어 공부를 하면서 또 안 하냐면 재미가 없대요. 영어 단어처럼 재미가 없대요. 또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른대요. 조금 하고 조직적으로 못하니까. 국어 공부를 조직적으로 하고 일정 기간 해서 그거 점수, 실력을 쌓는 거하고 공부하는 거랑 시험 공부랑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력을 쌓으면 시험 공부를 할 때 빠르게 속도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실력을 쌓아나가야 되는데 두서없이 하니까 성적이 안 오를 거예요. 또 맞춤법도 문법도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결여되는 거예요. 영어 문법에 들이는 노력의 한 50분의 1, 30분의 1 정도만 하면 국어 문법 거의 마스터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맞춤법도 나올 때마다 조금씩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거기다가 국어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왜? 양이 많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애는 안 해도 점수 대충 나온대요.
그 다음에 뭐 이 내용 대충 안 돼요. 줄거리. 어떤 애는 거꾸로 어렵대. 어렵다. 어려워서 못하겠대요. 이렇게 되니까 국어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요?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국어를 70점 맞는데 수학은 60점 맞을 수도 있고 영어도 60점 맞을 수도 있지만 국어는 자기가 어떻게 기초만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60점, 70점이 아니라 93점까지는, 92점까지는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위에는 여러 가지 단어나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거 올리는데 3개월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맨날 60인데 국어는 92점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국어를 올리면 영어도 상상해요. 10점 정도. 그러면 수학을 공부하는데 편안하게 하는데 3개 다 못하면서 국어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국어를 해봤는데 못하겠다라는 학생은 뭐냐면 양치기를 해요. 양치기. 양치기 아니라 양치기. 양만 많이 풀어도 됐다. 20권을 풀었대요. 생각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분석하면서, 피드백하면서.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떤 책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정해야 됩니다. 자기가. 공부의 단계도 있습니다. 자신의 프로그램을 실력별로 짜야 되는데 본인이 못 짜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을 하죠. 그러면 내 실력은 어떻게 되는데 나는 어떤 단계를 밟아서 공부해야 되는지 선생님,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자, 국어를 시간 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비중을 지금 생각하고 재인식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죠? 왜? 방법만 터득하면 고득점을 특별히 공부를 안 해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국어거든요. 왜? 한국말이니까. 항상 복습이 돼. 예습도 되고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그런데 이걸 늦게 해요. 늦게 하면서 계속 수학만 매달려요. 영어만 매달리고. 이거만 매달리면 이거는 점수가 빨리빨리 안 올라요. 국어는 순위 더 빠르게 오르는데. 국어를 올리면 이 읽는 방법에 의해서 수학도 오르고 영어도 오르고 탐구도 올라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의 바탕이 국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요점 정리하는 거. 시험 공부를 하는데 요점 정리를 계속 해봐요. 그러면 요점 정리가 늘어요. 빠르고. 저번에 시험 볼 때 요점 정리 했죠? 요번에 다시 하면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요. 더. 그래야 문제까지 풀어야 되는데 내 약점을 찾아서 실수를 피드백하고 오답 정리를 하는 것까지 배워야 그래야 점수가 올라요. 아까 요점 정리만 하면 실력이 늘고 이렇게 오답 정리, 실수, 오답을 피드백하면 점수가 올라요. 그러니까 저번 때도 실력은 많이 향상시켰어요. 여기까지. 뿌듯하게. 그런데 여기 흘리는 거, 아쉽게 흘리는 것들을 점수로 바꿀 수 있는 걸 하려면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고 점수가 안 오르는 거예요. 억울하게.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아이들이 그래요. 국어 풀 시간 어딨냐고. 수학하고 영어 해야 돼. 이거 상위권이고 중위권 이하 3등급 이하는 국어 하셔야 돼요. 일찍. 그러면 상위권은 더 빠릅니다. 2, 3개월이면 그냥 끝납니다. 할 게 없어요. 국어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권입니다. 자, 국어가 단어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지만 학습 용어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틀려요. 정확하게 못해서. 3등급에서 2등급 못 올라가는 애들 이거 다 용어 다 마스터 해주면 2등급 저절로 돼요. 나 어떤 학생은 그래요. 답을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어 내용을 거기에 양자역학 나오면 양자역학 다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답을 찾아내는 걸 배우는 건지. 국어를 무슨 과학이고 뭐 지구과학이고 생물이고 다 나오는데 이걸 퍼펙트하게 해석해 주세요. 저 해줍니다. 전 과목 질문 답변 하니까. 그런데 국어 선생님한테 이런 걸 저 퍼펙트하게 이해시켜 달라는 요구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게 이거구나 하고 1대1 대응해서 공부할 수 있게 이런 내용은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게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답을 보아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생물 얘기인데 생물 내용이면 물리학이요, 양자역학이요. 그럼 물리학한테 배워야지 왜 국어한테 물어봐?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되지. 물론 설명을 해줍니다. 양자역학도 설명을 해주지만 또 문법을 너무 늦게 보여요. 국어는 고2 때 배워요. 거의. 그런데 영어에서 다 나와요. 동명사 나오고 부사 나오고 막 헷갈려가지고 막 모르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배워요.
중학교에는 너무 간단하게 배우고. 그러니까 문법을 조금 일찍 하셔야 됩니다. 고1 때쯤에. 그래야 고1, 고2 아니면 중학교 때, 중학교 방학 때 한번 딱 해버리면 계속 편합니다. 영어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이 그럽니다. 비문학이 어려워요. 이렇게. 비문학 당연히 장르가 각종 장르에서 컴퓨터부터 해가지고 별 희한한 것부터 다 나오잖아요. 이 내용이 어려워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답을 내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답을 내는 방식 말고 비문학이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국어의 문제 스타일에서 풀 수 있게는 나온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럽니다. 양이 너무 많대요. 수학보단 안 많아요. 수학의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100분의 1. 영어의 20%. 근데 많대요. 상대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어 공부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런데 보세요. 똑같이 공부 안 하고도 아니면 비슷하게 했는데 점수가 왜 다르냐. 첫 번째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게 요약법입니다. 핵심을 시험 나올 거 요약해봐라. 그러니까 엉뚱한 거 다 쓰면 안 됩니다. 더 줄여서 쓰셔야 돼요. 저번에 수학 요약하는 것보다 더 좁게, 더 짧게, 단어로, 구절로 문장 똑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덜 발전해요. 요약하셔야 되고 시험지에다 체크하는 방법, 시험 기술, 제 문풀에 나오죠. 그 문풀 보셔야 됩니다. 그게 100개거든요, 지금. 계속 늘려놓을 거거든요. 문제풀이 샘플을 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파악하는구나. 제가 시험의 유형, 수능 유형 분석해 놓은 걸 보면서, 아, 이런 유형은 무슨 형이야? 풀어. 이렇게 학생들 풀어준 거 보셔야 됩니다. 물론, 대경식으로 단어 차이가 나면, 단어를 안 외우면 소용이 없으니까, 문장을 안 봤으면 소용없으니까,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글을 돌보고 설명을 들으면 글 전체의 구조도 이해를 못하겠죠. 그런 거에 따라 국어 실력이 천차만별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공부해도 효과가 다릅니다. 국어를 공부하면 국어를 읽는 것처럼 수학 문제를 구조를 끊어서 읽어요. 그러면서 풀어요. 보셨죠? 네네. 똑같이 국어 실력 차이가 나면 영어 구조, 내가 답, 한글로 되어 있는 영어 해설 이렇게 끊어서 해석하는 거 보셨죠? 네네. 유튜브에 내가 올렸잖아요. 영어 비문학 독해라고 하면서. 네. 그런 것처럼 영어 구조. 자, 그 다음에 사회나 국사를 읽을 때도 요점 정리하는 시간, 푸는 시간, 문제를 분석하는 시간, 다 국어입니다. 사회가 아니에요. 물론, 내신형은 꼼꼼하게 선생님이 말한 거 중심, 학교에서 한 거 중심, 완벽하게 구석쟁이까지, 필요 없는 것까지. 수능형은 흐름, 줄거리, 대세 중심, 기출문제 유형 중심, 이렇게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공부를 했던 사람이 점수가 잘 나옵니다. 특히 그거를 내가 그걸 보고 아 이게 까먹었어 그런 게 아니라 명확하게 알고 있어서 자기화해야 되는가 써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자, 국어 공부 언제 시작하나? 초등설이 있습니다. 초등설. 학설처럼 제가 썼는데 초등설은 다른 공부가 흔들린다. 말을 알아야 학습하지. 언어를 먼저 깨달아야 돼. 입학하기 전에 국어 한글부터 깨우치는 논리입니다. 이것도 천차만별입니다. 책을 얼마나 읽느냐에 따라 단어를 얼마나 읽느냐에 따라 알아듣는 게 다릅니다. 자, 방학설. 새 학기 이론을 집중적으로 방학에 합니다. 특강처럼. 한자도 달달달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나 어휘 측면에서 한자는 어휘 측면에서 방학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설이 있어요. 수능 공부설. 그냥 무슨 그냥 쭉 공부하다가 수능 중심으로 바짝 하는데 책 읽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내신설, 무슨 내신만이 유일한 공신이니까 내신 중심으로 된 거 무조건 물어보면서 무조건 계속 나오고 풀고 그러다가 쌓이면 나중에 수능 보면 돼. 이렇게 내신 중심설이 있습니다. 또 언어설, 언어니까 일찍 할수록 좋대요. 국어학원 다니래요. 근데 국어학원의 장점, 국어 공부를 하나도 안 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학원을 가면 어쩔 수 없이 문제 푸니까 조금 해.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학원을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국어 점수가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국어 학원을 쭉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그러면 나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모르는 거, 해야 될 걸 핵심을 딱 찍어서 3개월, 딱 찍어서 6개월, 아니면 난 정말 못하려면 1년 타고 딱 끝. 만점 맞으려고 2년 다니면 다니든죠. 자, 국어 공부의 순서는 다른 말, 용어.
기초이론, 문제 유형, 이 문제를 읽는 방법, 지시문, 시 속계법, 시 읽는 방법, 소설 읽는 방법, 그 다음에 뭐 희곡 읽는 방법, 비문학 읽는 방법 다 녹화해놨습니다. 유튜브에. 그 다음에 시험 체크법. 그런 다음에 틀린 5단 문제의 생각을 교정하고 네가 3번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한 이유를 쓰고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교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바가 됩니다. 분명히 국어는 내신 공부법하고 수능 공부법 다른 모든 과목이 다 그래 달라요.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짜자는 것까지 다 학교 선생님 보면서 학교에서 준 거 프린트부터 해갖고 학교 선생님 농담으로 써주고 자꾸 체크한 거 그 다음에 야 이과반 가르치는 국어 저쪽 문과반 가르치는 사람이 다르면 저 남의 책까지 빌려서까지 다 봐야 돼. 그걸 다 외우고 플러스 기본 실력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수능은 기본 실력에다가 수능 유형, 반복, 스피드로 풀어갖고 문제 풀이 유형, 별 풀법 체크해갖고 딱딱딱딱 찍어갖고 1대1 대응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외우기 귀찮고 기본 실력 있는 애들은 수능형으로 나는 수능이 짱이야. 기본 실력하고 전체는 조금 부족한데 달달달달 외워서 악착같이 뭔가 하는 애들은 내신형. 공무원 시험 가면요 외울 게 더 많아요. 더 짜잘한 것까지. 아주 자잘한 문법까지 변별력 되는 것까지. 자, 초등학교는 교과서 줄거리만 알면 다 맞고요. 열심히 읽고 찾으면 되고요. 중학교는 자습서 정도만 딱 보면 배운 것만 나오는데 고등학교는 문제가 18종이에요. 내신은 배운 거에 중심에다가 기출문제만 보면 나오거든요. 기본 실력에다가. 그런데 모의고사는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유형에 맞춰서 풀이법으로 정리를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자, 국어를 하면 제일 좋은 게 뭐냐고요? 학습의 속도가 늘어나. 설명을 하면 빨리빨리 이해해요. 기타가 학습의 기반입니다. 수어, 해석하는 방법, 문제를 읽을 때 특히 이렇게 끊어 읽는 법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영어는 이 글을 쓰는 구조, 글을 압축하고 정리하는 문장의 구조가 영향을 많이 주고, 탐구는 문장 간의 영향관계, P이면 Q인지 Q이면 P인지 P에서 Q로 가는지 P를 거쳐서 P로 가는 건지 이렇게 문제를 해석할 때 영향을 되게 많이 줍니다. 선택지 해석할 때도, 선택지 비교할 때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자, 국어 공부를 하면 사고력이 늘어서 문제를 풀고 문제 풀이의 과정을 설계하는 생각의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 생각의 힘을 키워야 만점이 되는데 단기 집중하면 효과되면 유형만 반짝해서 생각의 힘은 늘어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배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인터넷에 있는 전문가들은 뭐냐? 그렇게 문제 푸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기술자들입니다. 기술자. 그래야 돈을 많이 법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공무원 학원에서 최강자야. 그럼 뭐라고요? 실력이 없어도 저렇게 찍으면 된대. 그게 뭐라고요? 90점까지입니다. 92점. 이 8점은 뭐라고요? 학생이 생각의 힘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빵점에서 92점까지 순식간에 90점을 가장 빠른 기간에 올릴 수 있는 과목이 사회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국어입니다. 사탐, 지금 과학 하시죠? 네. 그거 1년 반, 2년 걸리죠? 네. 물화생지까지 끝나는데, 국어는 3개월 걸려요. 90점까지 올리는데. 그 정도 시간 투자하면. 그래서 지금 천천히 하는 겁니다. 자신의 방법과 학습 방법을, 틀을 잡으면 그때부터 누적이 됩니다. 국어 실력들이. 그러니까 빨리 잡을수록 좋아요. 자, 그래서 부탁하는데, 시험 가기 전에 만들고 가세요. 방학 동안에. 자, 국어 공부 혼자 하는 팁. 다른 것과 다르게 국어는 학습 목표를 안 알려주면 뭘 배웠는지를 모릅니다. 시를 쫙 하나 해석해주면 뭐 배웠냐? 그럼 시 배웠잖아요. 시에서 뭐 배웠냐? 시의 구조를 통해 시의 전체 주제와 연관시키는 법이요. 시의 표현법이요. 시를 했을 때 서술어의 특징이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다른 과목보다. 왜? 수학은 이거 푸는 거 공식 배웠잖아요. 되죠?
영어는 이 문장하고 어수라고 내용 배웠잖아요. 과학은 이 공식이요. 사회는 요 내용이요. 되는데 국어만 내용이 없어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배웠는지 항상 확정돼야 돼요. 확정시켜야 돼요. 국어는. 요점 정리하고 노트 정리할 때도. 또 속도를 좀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고력, 생각을 자꾸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지금 제가 강의를 굉장히 빨리 하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빨리 하냐고 그러거든요. 이 속도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이 내가 말하는 속도가 EBS 1.5배속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자체 1.5배속입니다. 그 다음에 주 1회 모의고사를 해서 시험 점수, 이건 공부예요. 공부랑 시험 공부랑 나눠서 시험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 된다고. 특히 제일 과의 노하우는 다 해설에 모여 있습니다. 해설은 과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비싼 책일수록 많이 팔리는 책일수록 해설이 두껍습니다. 자, 해설을 정독하고 내 말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야? 난 이렇게 받아들였어 하고 써놔야 돼요. 다음에 이것 때문에 애들이 계속 못합니다. 자기가 실수를 하면 국어는 맨날 그래요. 다 아는 것 같아요. 애들이 국어 시험 보고 보면 쌤! 다 맞을 것 같아요. 그럼 70점 나와요. 왜? 말도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해할 거나 실수했던 거를 계속 두면서 이거를 안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결국은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 이거를 항상 생각해서 써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보시고 고전 어휘도 쭉 해놓고 문법도 쭉 해놓고 여러 개 동영상 보고 신입생 이론이 있어요. 그거 제가 또 유튜브에다 다 그 내용들 다 파일로 해서 해줬거든요. 문법책도 다 해줬고 이런 것들의 기본을 먼저 쌓으셔야 됩니다. 기본을 먼저 쌓으시고 빠르게 읽으면서 독해력 연습하시고 시험 공부로 대책 세우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아니 내신을 하든 뭐 하든 이렇게 했으면 줄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줄거리를 안다는 것은 이거를 줄거리를 쭉 줄이면 한 줄로 줄이면 주제잖아요. 주제. 이 주제를 또 한 단어로 줄이면 제목이잖아요. 제목. 그러면 이 제목을 보면 주제가 떠올라야 되고 주제를 보면 줄거리 특징이 떠올라야 되고 줄거리에다 플러스 특징 이렇게 해서 두 줄에서 세 줄로 배우는 것마다 쪽쪽이 정리를 하면 책을 읽는 속도가 3배에서 10배 사이로 빨라집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걸 왜 찍느냐? 아니, 국어 공부를 일주일에 2시간씩 제대로 해서 한 3개월만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다니까, 나는. 다 가르쳐 준다니까. 그 다음에는 학생이 하기 나름이라니까. 그럼 방법은 배우고 안 해야 될 거 아니요. 하든. 방법을 배워서 틀이 잡혀야 거기에 쌓일 거 아니요, 내용이. 일찍 하는 다른 과목이 파쇄 효과가 굉장히 크단 말이요. 그래서 국어 공부 조금만 해단 말이요. 많이도 아니요. 수학을 10시간에 1시간이면 국어가 너무 욕심이 많지. 수학 100시간이면 국어 5시간 안 되겠냐? 일주일에 국어 딱 2시간 안 되겠냐? 수학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영어 10시간 하면 국어 1시간 안 되겠냐? 자, 그러면 100이라면 국어가 1이면 영어는 10이지. 그지? 맞죠? 국어가 1이면 영어는 10. 그러면 이건 뭐야? 수학은 90이네. 그런데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이제 한 7대3 하면 되겠네. 7시간, 3시간, 7시간, 수학은 90시간.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는 하루에 1시간만 하시면 되고, 국어는 90분 2번 하시면 되고, 일주일에. 나머지는 다 수학. 이게 입시형 학습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 이 3시간을 하는 것은 틀이 갖춰졌을 때만 가능합니다. 틀. 국어 학습을 하는 틀, 국어 학습의 이해, 국어의 기본 이론, 문제를 빨리 읽고 빨리 풀고 체크하고 할 수 있게. 그거는 배우셔야 되고, 요번 겨울방학에 두 분 다 이 국어 부분 미리 해결하고, 이걸 봤더니 90점은 안 맞더라도, 93점 안 맞더라도 87점, 85점은 충분히 넘고,
그냥 풀으니까 93점 맞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쌤.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그러면 나머지는 읽어가면서 복불복으로 쌓여가면서 해결하는 겁니다. 70점짜리 60점짜리 만져서 90점짜리 딱 올리는데 제일 빠른 애가 한 번, 수업 한 번, 4번, 평균 딱 3달 걸려요. 제가 딱 3달. 여러분 3달이면 곱하기 4 하면 몇 번이에요? 12번인데 3달 8번으로 38이 24번입니다. 24번. 12번에서 12번 수업을 하면 93점이 나와요. 여기 유튜브에 녹화하잖아. 뻥이 아니잖아. 네. 틀을 잡으면 그 감을, 국어 공부하는 감을 잡으면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도 국어 공부를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라고? 요약 정리해서 쓰고 뭐라고? 속도를 빨리 하고. 이해됐어요? 3번 수학이든 사회든 끊어 읽고 연결하고. 이해됐어요? 문제를 풀고 틀리면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사고력이 국어요. 자, 국어의 사고력과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의 차이는 뭐냐? 국어는 자신을 이해하는 거야. 자신, 바탕. 영어는 전 세계 글로벌이야. 수학은 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세상. 내가 이만큼 살고 있으면 이만큼. 수학을 생각하는 만큼 자신의 세계가 확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으로 추리력, 논리력을 배울수록 이게 커져. 이 두 번째 있는 이 동그라미가. 이해되세요? 얼만큼? 영어를 배운 만큼. 이 안에 있는 게 국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수학. 이건 뭐라고요? 영어. 그래서 국어는 자신에 대한 이해, 수학은 세상에 대한 이해, 영어는 뭐라고? 자신의 크기와 한계를 결정하는 거야. 글로벌에서. 알겠나요? 네. 그래서 영어는 생존입니다. 이게 커지면 연봉이 커져요. 연봉의 피크치가 영어가 좌우하고, 수학은 주변 세상을 이해를 해요. 세상이 이렇게 들었고, 요건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거 통계적으로 이렇구나. 국어는 뭐라고요? 자기를 이해를 해요. 나란 무엇인가.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보면. 근데 밑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국어. 그 다음엔요. 이게 수학. 이건 영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높이는. 영어는 뭘 결정해요? 연봉. 국어는 뭘 결정해요? 바탕. 수학은 뭐를 해요? 내가 얼마나 성장했을지.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탁하는 겁니다. 국어. 이거 별것도 아닌데. 하루에 방학 동안에 1시간씩 한 달, 2달 딱 하잖아? 그러면 피크치를 올린 다음에 국어 걱정 안 하고 3년 동안 수학만 하란 말이오. 네. 그러면 승산이 있단 말이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